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2021년 드래프트를 통해서 현재 NBA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각각 연장 계약을 제법 많이 맺었습니다. 내일이 이제 시즌 개막인데 이들이 이제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버저비터로 맺은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일찌감치 루키 맥스 계약을 맺은 선수도 있습니다. 그 2021년 드래프티들의 계약 현황을 싹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 2021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뽑혔던 케이드 커닝햄입니다. 5년 223일 루키 맥스 계약을 맺었고요. 새 시즌 동안 138경기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정강이 부상에 시달렸었는데, 하지만 지금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커닝햄 정도 되는 순번, 또 그 다음에 커닝햄이 보여줬던 그런 실력들을 감안한다면 계약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여준 거에 비해서는 루키 맥스 계약이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현재 디트로이트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커닝햄은 반드시 저는 잡아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138경기를 뛰면서 어쨌든 평균 득점이 20득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6.5개, 필드골 3점 효율은 좀 더 높아져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헤비 볼핸들러로서 미드레인지 게임이 되고, 그리고 플레이메이킹이 된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더 지켜볼 만한 사안이 있다는 거죠. 자, 디트로이트의 팀 성적은 암울합니다. 14위, 15위, 15위. 자, 하지만 이번 시즌 앞두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 그 다음에 또 말릭 비즐리, 토바이스 해리스, 자,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커닝햄이 본인이 백코트에서 함께 조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들과 함께 좋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런 그린입니다.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인데요. 3년 106밀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새 시즌 225경기를 뛰었으니 엄청나게 자기 관리는 잘했습니다. 그쵸? 케이드 커닝햄보다 훨씬 많이 뛰었고요. 19.8득점, 4.1리바운드, 3.3 어시스트. 플레이메이킹이나 디시전 메이킹 자체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 필드골이나 3점 효율도 커닝햄과 거의 비슷합니다. 수비는 아직까지 봐줄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하지만 팀 성적은 미세하게 오르고 있죠. 15위, 14위, 11위. 딜런 브룩스, 프레드 밴블릿, 자, 이런 선수들을 베테랑으로 데려오기도 했었고, 계속해서 드래프트로 뽑은 선수들이 성공하고 있죠. 본인뿐만 아니라 알프렌 생군도 그렇고, 탐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캠 위트모어, 자바리 스미스까지 전부 다 중박 이상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런 그린은 거의 버저비터성으로 연장 계약에 성공을 했어요. 자, 하지만 5년 220밀 이상을 받았던 동료들과는 다르게 3년 106밀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이 상당히 좀 특이해요. 일단은 마지막 해의 플레이 옵션입니다. 첫 해 33.3밀, 2년차 때 36밀, 3년차 때 플레이 옵션이랑 트레이드 키커가 있는데 37.3밀을 받게 되거든요. 사실상의 2년 계약이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일런 그린의 나이를 감안할 때 2년 동안 보여주고 옵트 아웃해서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장은 3년이지만 사실상의 2년 계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6밀이면 미국 화폐 단위로는 9자리잖아요. 그런데 9자리 수 규모의 2+1, 그러니까 플러스 1은 이제 플레이 옵션이니까 9자리 수 규모의 2+1 루키 익스텐션은 역대 최초라고 합니다. 이 제일런 그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한 계약을 맺은 셈이죠. 휴스턴 로켓츠는 어떻게든 제일런 그린에게 맥스는 줄 수 없다는 생각이고, 제일런 그린 본인도 그래 2+1 계약 맺고 재수하는 거죠. 2년 동안 내가 보여줘서 그때 연장 계약을 맺으면 더 많은 돈을 거머쥘 수 있으니 이 제일런 그린의 동기부여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라운드 3순위 에반 모블리도 맥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 223밀이고요. 새 시즌 198경기니까 그래도 꾸준히 66경기씩은 뛰었습니다. 33.2분, 15.6득점, 8.8리바운드, 2.8어시스트인데 블락샷 1.5개,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공격에서 한계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슛 레인지도 길고 아예 득점력이 없는 선수는 아니죠. 그리고 팀 성적도 상승 곡선입니다. 9위, 4위, 4위. 또 도노반 미첼, 데리어스 갈랜드, 본인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프론트코트 파트너로는 제라드 알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블리도 실링이 엄청난 선수라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보여주고 있는 이 플로어로서도 충분히 향후 12년, 13년을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클리브랜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선수와는 맥스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리고 1라운드 4순위 스카리 반즈도 일찌감치 랩터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도 이제 판타지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스카리 반즈를 뽑았는데 아마도 올 시즌 좀 더 브레이크아웃, 완전히 껍질을 깨고 나오는 시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새 시즌 211경기,
건강을 유지했고 그 다음에 실력도 과시했습니다. 16.6득점, 7.4리바운드, 4.7어시스트, 그리고 스틸 하나, 블락 하나 이상. 3점이 조금 떨어지지만 엄청나게 다재다능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조금 과장 못해서. 팀 성적은 좀 등락이 있습니다. 5위, 9위, 12위인데 아마도 이번 시즌도 토론토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뭐 리툴링 상태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스카리 반즈를 보는 재미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랩터스가 뭐 그동안 수많은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제 발로 걸어나갔어요. 뭐 트레이드 됐던 더마드로잔을 제외한다면. 하지만 스카티 반즈는 또 랩터스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고 루키 맥스 계약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랩터스와 아주 궁합이 잘 맞으면서 본인의 또 NBA 생활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5순위 젤런 석스입니다. 사실 저는 젤런 석스 같은 경우에는 루키 시즌 보고 얘는 그냥 곤자가 대학 있을 때가 정말 주가가 높았구나 라고 약간 폄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젤런 석스가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새 시즌 동안 176경기, 잔부상이 많아요. 워낙 몸을 아끼지 않고 날리다 보니까 자잘한 부상에 자주 시달립니다. 그런 약간의 허슬러, 또 디펜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 26분 뛰면서 11.5득점, 또 3.2어시스트. 제가 유튜브 댓글에서 봤나? 제 유튜브에서 제가 올랜도 매직 경기를 중계하는데 젤런 석스의 플레이메이킹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댓글에 젤런 석스는 슈팅 가는데 뭔 플레이메이킹이냐, 역시나 중하위 팀들 경기는 안 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올랜도 매직이 중하위 팀도 아니거니와 젤런 석스가 종종 볼 핸들러 역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던 건데, 허슬러이면서도 또 두 자리 득점 가능하고 3점 확률이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지만 어시스트를 3개씩 뿌린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손도 빠른 선수고요. 뭐 종종 좀 과격한 플레이를 하기도 하지만 이번 프리시즌 때 타이리스 백시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위닝팀, 위닝 컬처에 대단히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팀 성적 15위, 13위, 5위. 젤런 석스의 몸값 쫙쫙쫙 올라가죠. 이 젤런 석스는 5년이 풀 개런티입니다. 팀 옵션, 플레이 옵션 없습니다. 그냥 다 보장되는 금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젤런 석스의 첫 해 연봉이 35mm예요. 그런데 마지막 해, 5번째 해의 연봉이 26mm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예요. 연봉이 점점 낮아지면 당연히 팀 친화적이죠. 선수 입장에서는 큰 돈을 초반부터 땡길 수 있고, 팀 입장에서는 셀러리 캡은 계속 올라가는데 주요 선수의 계약이 그냥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면 셀러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 젤런 석스는 연평균 30mm 이상을 계속 원해왔었죠. 그런데 구단이 이걸 결국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젤런 석스가 구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사함을 또 표하기도 했었죠. 자, 이로써 올랜도 매직은 올해 여름에 쓴 금액이 자그마치 652mm입니다. 각종 연장 계약, 그 다음에 FA와의 또 계약 이런 것들 다 합쳤을 때 652mm 썼거든요. 이건 뭐냐? 올랜도 매직이 이제 3년 내로 우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젤런 석스에게 150mm를 싹 안기면서 이번 여름 가장 화끈한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그리고 1라운드 8순위 프란츠 바그너입니다. 올랜도 매직 젤런 석스의 동료이기도 하고요. 일찌감치 루키 맥스를 받았죠. 5년 223일. 새 시즌 동안 231경기 뛰었으니까 77경기씩 활약을 했습니다. 엄청난 내구성이고요. 17.8득점, 4.6리바운드, 3.4어시스트. 그리고 올랜도 매직은 파울로 반케로와 마찬가지로 프란츠 바그너에게 메인 볼핸들러 역할을 시킵니다. 마땅히 포인트 가드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필드골이 47.9%. 지난 시즌 3점이 망가지긴 했지만 3점도 자유자재로 풀업으로 던지고요. 그리고 팀 성적은 젤런 석스, 그 다음에 파울로 반케로 등등과 함께 팀의 미래로 자리매김하면서 15위, 13위, 5위, 그리고 올랜도 매직으로부터 루키 맥스 계약을 선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1라운드 14순위입니다. 이 사이에는 1라운드 12순위의 조시 프리모라는 변태 녀석도 끼어 있는데 샌안토니오 팬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모데스 모니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3년 39밀,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선수들에 비하면 뭐 금액은 약수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어떻게 보면 윈나우를 추구하는 팀에서 잡초처럼 살아남았어요. 1라운드 14순위이기 때문에 엄연히 로터리 픽입니다. 그리고 로터리 픽 끝자락에 있는 선수들이 3, 4년 사이에 사라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하지만 무디는 살아남았습니다. 한 시즌 평균 60경기 이상 뛰었고 여태껏 보여줬던 득점, 그 다음에 효율 자체는 대단히 평범합니다만 이번 프리시즌을 통해서 팀 내 득점 2위, 3점 성공 개수 2위, 자유투 성공률 1위, 자유투 성공 개수 2위,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팀 성적은 서부 컨퍼런스 3위, 6위, 10위로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올 시즌 프리시즌 때 워리어스가 6전 전승, 그리고 무디 본인도 활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대가 되고, 또 무디에게는 앞으로 3년 동안 굉장히 안정적인 NBA 커리어가 보장돼 있고,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3년에 39밀이면 1년에 13밀. 요즘 셀러리 캡에서는 대단히 저렴한 금액이거든요. 여러모로 선수나 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리 키스퍼트입니다. 1라운드 15순위고요. 그리고 우리 이현중 선수가 대학교에서 뛸 때 또 아주 훌륭한 슈터로서 많이 또 비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키스퍼트도 살아남았습니다. 4년 53일, 새 시즌 231경기, 77경기씩 뛰었던 철인이고요. 그 다음에 10.9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수치는 낮지만 최상급 슈터입니다. 그렇게 뭐 운동력이 뛰어나지 않은 백인 슈터인데 필드골이 무려 48.1%, 3점이 38.8%니까 플로어에 있을 때 슛 많이 던지면 이득을 주는 선수예요. 자, 팀 성적은 아무럽니다. 12위, 12위, 14위 아마도 올해는 꼴찌일 거예요. 자, 하지만 키스퍼트는 반드시 팀이 리빌딩, 리툴링 할 때 꼭 필요한 선수입니다. 자, 이 연봉을 살펴보면 첫 해 13.9, 그 다음에 26-27 시즌 13.9밀, 그리고 27-28 시즌 13.1밀, 28-29 시즌에도 13.1mm예요. 그러니까 하향식 구조입니다. 얼마나 또 팀 친화적으로 계약을 맺었는지가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포틀랜드로 트레이드가 됐던 데니 아브디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는 심지어 플레이 옵션이 아니라 팀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잘 맺는 인물이 워싱턴 위저즈의 구단 프런트로 있는 윌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신을 보면 윌 도킨스가 이런 팀 친화적인 계약을 맺는데 도 같은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리 키스퍼트도 완만하지만 하향식 구조에다가 마지막에 팀 옵션, 그리고 이 정도 효율을 내는 선수를 연평균 뭐 13.5밀 정도에 잡았다? 굉장히 또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1라운드 16순위로 알프렌 생군을 휴스턴이 지명을 했는데 5년 185밀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휴스턴 로켓츠가 알프렌 생군으로 간을 봤을 때 사실 200밀 이상을 맨 처음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간을 보길래 타이리스 맥시의 경우처럼 캡홀드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는 연장 계약을 그냥 끝까지 미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알프렌 생군 정도면 미니 요키치다, 200밀 이상 줘야 된다. 근데 휴스턴이 차일피일 미뤘잖아요. 요거 캡홀드 낮은 거 활용해서 연장 계약 미루려는 심산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85밀. 저는 여전히 팀이 굉장히 잘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프렌 생군은 고점은 높지 않지만 저점이 무조건 높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휴스턴 로켓츠가 계약을 굉장히 잘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지에서도 이런 레딧을 찾아보면 알프렌 생군을 185mm 잡았어? 얘가 200mm 안 넘어? 오히려 금액이 더 낮아져서 이건 휴스턴 로켓츠가 성공한 거다라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난 시즌 막판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이 되긴 했지만 3시즌 동안 210경기 뛰었습니다. 그리고 27.2분 뛰면서 14.9득점, 7.9 리바운드, 어시스트 3.8개, 그리고 3점은 아직까지 30%가 안 넘지만 3점을 자유자재로 던질 수 있는 선수입니다. 림 프로텍팅은 안 되죠.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센터 같은 선수입니다. 자, 팀 성적은 앨런 그린과 함께 팀의 미래 주축돌로 활약을 하면서 15위, 14위, 11위까지 올라섰고요. 알프렌 생군에 대해서 계약을 맺게 되면서 맥스는 아니지만 또 기간은 최대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223일은 아니지만 기간은 5년 최대로 잡았고, 그리고 마지막 해에 플레이 옵션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 풀려서 5년 185mm 너무 싸다 싶으면 그때 옵트 아웃을 해서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되는 거고, 만약에 알프렌 생군이 그냥 지금처럼 쭉 가거나 아니면 약간의 하락을 겪는다면 5년 풀로 채우겠죠. 어쨌든 알프렌 생군도 본인도 어느 정도는 익스큐즈 할 수 있고, 휴스턴 로켓츠는 저는 계약을 잘 맺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21년 드래프트 1라운드 17순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바로 트레이 머피 3세인데요. 4년 112밀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해 25밀로 시작을 해서 25, 27, 29, 31 올라가지만 셀러리 캡 비중을 감안할 때는 그냥 거의 셀러리 캡 비율은 일정한 계약이에요. 팀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인센티브 없고 플레이 옵션 없는 그런 풀 보장 계약이 되겠고요. 3시즌 동안 198경기 많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2년 연속 개막전은 출전이 어려워 보이고요. 11.7득점, 3.6 리바운드, 키가 크고 운동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점 슈터지만 하이 플라이어이기도 해요. 필드골 45.4%, 3점이 39.2%고요. 브랜든 잉그램의 미래가 뉴올리언스에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트레이 머피 3세가 그 자리를 또 메워줘야 하는 그런 책임감도 있습니다. 팀 성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8위, 9위, 8위고 이번에 큰 빅맨이 없죠. 발렌슈나스, 레리 낸스 주니어 전부 다 떠났기 때문에 머피가 아마도 4번 포지션에서 많이 뛸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현재 자이언, 그 다음에 디존테 머레이, 그리고 허브 존스, 트레이 머피 3세, 그리고 CJ 맥컬럼,
이렇게 5명에게 연봉이 몰빵돼 있어요. 이 5명이 거의 140mm 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FA로 풀리는 브랜든 잉그램의 거치가 아주 불투명하거든요. 그런데 브랜든 잉그램이 설령 떠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FA로 떠난다고 하더라도 트레이 머피 3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뉴올리언스 팬들은 안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라운드 20순위 선수가 새로운 성공을 썼습니다. 5년 150밀에 제일런 존슨이 계약을 맺게 됐는데, 참 제일런이 요새 많잖아요. 제일런 브런슨이 있고 2021년만 하더라도 제일런 존슨, 제일런 석스, 또 제일런 그린이 있는데, 이 제일런 존슨이 5년 150밀 거의 버저비터처럼 데드라인을 앞두고 극적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시즌 148경기고 평균 득점은 현재까지 9.1점에 그쳐 있지만 3년차, 약속의 3년차 때 잠재력을 그냥 빵 터뜨렸어요. 와, 운동 능력은 원래 작살났고 득점, 리바운드, 특히 3점이 큰 폭으로 발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실링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팀 성적은 8위, 7위, 10위니까 좋지 못한데 이 제일런 존슨의 발전 속도만큼은 애틀랜타 팬들을 기쁘게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디존테 머레이를 트레이드했잖아요. 네, 디존테 머레이를 트레이드한 그 셀러리 캡을 제일런 존슨에게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제일런 존슨은 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트레이 영, 아주 호흡이 좋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영의 부족한 사이즈와 수비력을 또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제일런 존슨 5년 150밀이면 저는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잘 잡은 계약이 있죠. 바로 허브 존스인데요. 허브 존스는 4년 53일에 일찌감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염가인지를 알 수가 있죠. 13.5밀짜리니까 연평균 4년 53일 뉴올리언스가 흙 속의 진주를 캐냈습니다. 새 시즌 동안 220경기나 뛰었고요. 2라운드 출신인데 30분이나 뛰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빼어난 수비력 때문이죠. 그리고 두 자리 득점, 득점력과 3점 능력도 미세하지만 점점 성장하고 있고, 빠른 손, 그 다음에 또 블락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전체적인 수비력 자체는 리그에서도 이미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4년 53일에 쓸 수 있는 건 뉴올리언스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죠. 자, 그리고 2라운드 38순위로 아요 도슨무를 시카고 지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AD인데요. 이 선수는 시카고 태생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불스에서 뛰고 있는 시카고 홈타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릭 로즈만큼은 아니지만 일리노이즈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선수가 3년 21밀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새 시즌 233경기, 출석률 굉장히 좋았고요. 27.6분 뛰면서 9.8득점, 어시스트 3개. 플레이메이킹이 좋은 선수라 보기는 어렵지만 팀의 활력을 불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운동 능력, 그리고 절대 본인의 능력 이상의 플레이를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견고함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점은 아요 도슨무가 키가 크지 않은 그런 가드라 볼 수가 있는데 워낙 본인이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슈터치가 좋다 보니까 필드골이 50.4%예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긍정적인 거죠. 자, 그래서 셀러리 캡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홈타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3년 21밀은 시카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제가 도슨무라면 조금 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고향에서 또 뛰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테니까요. 3년 21밀에 또 연장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런 위긴스입니다. 자, 에런 위긴스는 2라운드 38순위 선수인데 아이지아 조와 더불어서 이번 여름에 연장 계약을 맺었죠. 5년 47밀. 47밀이면 연평균 10밀은 안 되지만 계약 기간을 쫙 늘렸어요. 맺을 수 있는 최대 연장 계약 기간을 2라운드 38순위가 맺었다. 이것 자체도 에런 위긴스가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새 시즌 198경기, 연평균 66경기씩 뛰었고, 출전 시간 자체는 썬더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20분이 안 됐습니다만 필드골 51.4%, 3점 39.4%. 물론 에런 위긴스가 가비지 게임을 접수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NBA 레벨에서 이 정도 야투 효율을 기록하는 2라운드 출신의 윙맨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또 희소성이 있는 거고요. 팀 성적을 보시면 에런 위긴스의 인생 스토리처럼 바바바박 올라갑니다. 14위, 12위, 1위까지 올라섰고, 에런 위긴스도 연장 계약을 맺었고 5년짜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데이그널트 감독은 다음 시즌 에런 위긴스를 키 벤치 멤버로 쓰지 않을까. 6맨까지는 어렵더라도 7맨, 8맨 이렇게 7번째, 8번째로 나오는 선수로 성장을 한다면 이 금액도 더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2021년 드래프티들의 연장 계약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즌이 내일인데요. 또 이런 계약 규모를 보면서 이 선수가 이런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런 활약을 펼치고 있구나. 또 이런 생산성에 또 주목해서 보신다면 NBA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내일부터 열심히 또 NBA 중계하고
또 유튜브로서도 여러분과 자주 만나고 또 라방도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시즌 잘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